경기도교육청이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직을 설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 추진 방향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우리 그 교육의 제일 문제는 아직도 세상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암기 또는 지식을 이제 테스트하거나 또 정답을 맞추는 이런 형태의 그 교육에 지금 그 대학 입시가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그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현장에서 교육은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 학생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이 대학 입시라는 이제 그 벽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변질이 되죠. 그래서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정말 이 미래 사회 여러 변화에 대비한 교육이 이거는 그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하는 이제 판단하게 돼서 이제 우리 그 대학들이 결국은 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공정성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뭐 정답을 맞추고 그걸 평가해서 0.1점이라도 높으면 바로 당락을 결정하나 이런 시험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이 창의력이나 그 아이들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 대학 입시를 개선하자 하는 지금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발빠르게 네. 대학 입시 개혁 TF를 구성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육을 생각하면 어떤 방향으로 입시가 치러져야 된다,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는 거의 사실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문제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니면 대학의 여건이 뭐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죠,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방안을 나름대로 이 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방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여건에 문제가 된다면 그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 하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그 여건하에서 가능한 이제 암기나 단순 지식에 대한 이 어떤 그 위주가 아니고 예. 이제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보는 이런 그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평가를 조금 우리가 개선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대학과 또 우리 이제 교육부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이 됩니다. 함께 의논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의 역할 확대를 네. 그야말로 새로운 변화의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의 학교는 우리 공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다가도 방금 말씀드린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완전히 입시 준비로 변하거든요. 예, 예. 그런 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거기서 다 무너지게 돼서 경기도에서는 공교육을 결국은 이 학교만에 머물게 하지 말고 네. 학교 밖에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 이 공유를 해서 지역사회의 좋은 교육적 역량을 학생들의 교육에 바로 연결시킨다거나 아니면 AI 과학기술을 교육에 연결시키는 AI 보조교사가 수업을 그 상당히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수학습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어플을 만들어서 지금 그 테스트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이 교사들이나 그것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고 많은 좋은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교육감님께서도 네.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많은 지자체에서 과학고 신규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의 과학고등학교가 사실은 북부 의정부에 한 군데가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과학고에 대개 경쟁률이 뭐 한 3대 1 이런데 저희는 한 10대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대개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나 이런 이 경기도 교육의 현장을 감안하면 저는 경기도의 한 개의 과학고로는 그 과학고에 대한 이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마침 이제 지역 지자체 장들께서도 과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교육청에서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고 신설 계획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얼마 전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경기도 4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이미 2월에도 3개의 지역이 선정이 됐고 어떻게 좀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존의 교육제도와는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두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략 한 3년에 100억 정도의 그 재원을 이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는 특히 이제 접적 지역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 교육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재원과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유연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교육이 정말 그 학생들도 그렇고 이 학부모님들도 정말 공교육만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공교육을 한번 최대한도 한번 상향 이런 발전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 경기 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네네. 듣고 있는데요. 오늘 12월 초에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진행이 된다고 네네. 합니다. 이건 좀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 유네스코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 세계적인 그 교육 관련 기구인데 교육 관련 기구인데 마침 그 유네스코에서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과학기술, AI 과학기술을 교육에 도입하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지구 환경과 관련된 환경 생태와 관련된 여러 교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네스코가 고민하고 있는 그 큰 어떤 그 과제하고 딱 맞는 주제들이라 이 실사례를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사례를 세계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 그 교육 포럼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이제 유네스코의 방향에 큰 방향에 구체적인 실행 사례들을 경기도가 한번 소개하고 또 저희도 평가받고 세계에 확산하는 그런 좀 노력을 저희들도 해보려고 이번에 그 유네스코와 함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화해 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화해 중재단의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을 하면 학폭심의위원회로 가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불복하면 다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옳지가 않고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교사들과 학교가 정말 이 안 해도 될 그런 이 불필요한 이 부분에 너무나 교육적 그 역량이 소모가 돼서 저희들이 화해중재단이라고 하면 가급적 학교 문제는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 법조인, 경찰관 출신 또 이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명망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학부모도 설득하고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해결책도 제시해서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에 이 해결하는 그 실적을 보니까 대략 한 70% 정도는 거의 그 화해중재단 선에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될 거면은 법제화해서 조금 더 권위를 부여하고 이제 화해중재단의 노력의 결과들이 정식으로 뭐 가령 이 학생들에 대한 학폭에 대한 문제 해결, 학내 갈등에 대한 해결 그리고 그래도 안 되고 넘어갈 때는 이제 그거는 교육적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법적인 어떤 그 틀을 또 만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의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학교 안에서 교육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자 하는 취지로 그러려면 이제 그 중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법적 지위가 좀 부여돼야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려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교육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